안녕하십니까. 자, 쓰나미 코믹 한국사 21회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쓰나미 코믹 한국사를 시작한 지 4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구독자가 50명을 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이 유튜브가 별로 이제 재미가 없기 때문이겠죠. 제 집사람 말로는 제 표정도 너무 엄숙하고 말도 딱딱하고, 그래서 볼 때마다 밥맛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맨날 집에서 보면서 또 유튜브에서까지 또 보려니 밥맛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제가 유일한 기쁨으로는 집사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믹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좀 재밌게 진행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원래 이 체질이 좀 엄숙한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역사는 민중의 역사입니다, 민중의 힘이야말로 역사의 그 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감성팔이를 하게 되면은 역사를 왜곡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천심이 민심이다, 민심은 곧 천심이다 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역사의 큰 물줄기는 바로 국민의 힘이 만들어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전체적인 흐름은 바로 우리 이제 국민의 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물줄기를 어디로 트느냐, 동쪽으로 틀면 동해로 들어가고 서쪽으로 틀면 서해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물줄기를 트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국민을 이끈 리더들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감성파리처럼 감정에만 호소해서 역사를 왜곡하게 되면은 진정한 역사를 알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리더와 국민들의 적절한 소개와 진실을 제대로 전달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촐싹거리기도 좀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좀 고민스럽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그 고조선의 문자인 가림토 문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말과 글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고조선이 이루어졌다고 치면은 먹고 사는 것, 이 경제 활동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는 점에서 오늘은 명도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사진에 제가 보여드리게 되는 이 명도전을 보시면은 부채꼴처럼 생긴 그 틈머리에 이제 둥근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앞뒤면에 여러 가지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그 해와 달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밝을 명자를 닮은 문양이 많다고 해서 이름이 명도전이라고 붙여진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연명다오라고 그래 가지고 연명도, 연나라의 연자와 밝을 명자, 칼도자를 써서 연명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명도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문양, 일월을 나타내는 문양이라고 해서, 명자라는 것은 이제 지금 삼국의 사람들이, 중국,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 모두 공히 명자라고 이제 문양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 통일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명자 외에도 여러 가지 문양이 있습니다. 그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해석은 지금 되고 있지 않은데, 일부 이제 명도전에서는 제나라를 뜻하는 제화란 말도 나오고 연나라의 왕 이름인 이자도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나라 화폐다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출토 지역을 보시면 압니다.春秋전국시대에 중국의 옛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BC 323년에 만들어졌다가 BC 222년에 진시황에게 멸망이 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그 전에 중국의 주나라 시절에 그 북경 지역의 연왕이라고 해서 제후국으로 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후국에서 자기들 독자적으로 화폐를 만든다? 그거는 주왕실에 크게 위배되는 문제죠. 자기 독자적인 문화, 돈, 이걸 주조한다는 것은 제후국으로서는 그건 반역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불과 100년 남짓 323년에서 BC 222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불과 100년 밖에 안 되던 중국 옛나라가 화폐를 주조해서 그렇게 많은 화폐들이 나온다? 게다가 지금 출토되는 지역의 그 그림을 보시면은 만주 지역과 한반도 지역입니다. 이 명도전이 출토된 지역이요. 그 일본 역사 왜곡 대책반 실무 반장직을 맡았던 성삼재 씨의 그 책을 보면은 1990년대에 중국 만주 지방에 가면은 이 명도전 하나에 우리나라 돈 1,000원으로 실물이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명도전이 중국 만주 지방에는 아주 흔하게 발굴되는 유물이었는데, 이러한 명도전이 중국 만주 지역과 우리나라 지역에서 대거 출토되고 있지만 정작 옛나라의 북경 그 밑으로는 또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제나라나 뭐 산동, 제나라, 그 다음에 그 옛날에 밑에 있던 조나라 이쪽에는 거의 명도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옛날의 화폐가 맞을까? 그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옛나라 장수 진계라는 사람이 조선의 인질로 잡혀 있다가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을 공격해서 조선이 천여리를 물려놨다 하는 기록이 있고, 그때 당시에 조양에서 양평까지 옛나라가 장성을 쌓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나라 역사 한 100년 남짓이고, 그 다음에 주로春秋전국시대에는 끊임없는 이 전쟁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장성을 어디까지 살 수 있었겠어요? 중국 사람들은 조양에서 양평까지라 하는 양평을 요양이라고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서 요동반도에 이르기까지 옛나라가 장성을 쌓았기 때문에 그까지가 자기들 옛나라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르고 있지만, 실제 옛나라는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을 뭐 천하통일했던 진시황도 산해관 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옛나라가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일봉씨가 지은 그 실정한단곡이라는 책에 보면은 사기에 말하는 양평이라는 곳은 지금 북경 인근에 있는 창평이다. 그것을 옛날에는 양평이라고 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훨씬 신빙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옛나라는 당시에 이제 번조선이었던 번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그래서 그 국경을 맞대고 있던 번조선, 그 다음에 한반도 일대는 전부 조선의 영역이었고, 그 조선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선에서 만들었던 화폐가 명도전입니다. 이 명도전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각종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화폐로서의 기능도 물론 했겠지만,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이 명도전이 청동기라는 거예요. 청동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청동기의 도구라든가 무기라든가 또는 거울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동 유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 그것이 바로 명도전이 아니었느냐. 다시 말해서 명도전을 이용을 해서 그걸 녹여서 여러 가지 청동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화폐의 기능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청동기 문화가 가장 발달했던 조선시대에는, 고조선시대에는 이 명도전을 대거 만들어서 유통을 시켜서 화폐와 아울러서 청동기의 기본 자재로서 사용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 지역에 그렇게 많은 명도전이 출토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도전 자체가 바로 고조선의 유물이다. 고조선 사람들은 이미 명도전이라는 청동기 재료를 활용해서 거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마치 엿전 구름이처럼 꿰고 다니면서 화폐와 실질적인 청동기 재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를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중국 그 학자인 길림대학의 장박천 교수도 명도전은 조선의 화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 명도전을 조선의 화폐라고 짱보첸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중국 화폐는 구멍이 둥글지가 않고 네모져 있다는 거죠. 그 반면에 조선의 화폐는 구멍이 둥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원단에서 보이듯이 우리 그 선조들의 그 전통 신앙에는 일호를 숭상하는 둥근 원형을 숭상하는 그런 전통과 문화가 있은 반면에 중국 사람들은 네모진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역사책에 중국 화폐, 또 지금 뭐 네이버 같은데 백과사전 찾아보면 전부 명도전 중국 화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이제 학술적인 연구가 이제 뒷받침돼야 하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 명도전이야말로 우리 고조선의 문화를 대변하던 청동기의 재료였고 화폐 역할을 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연구는 성삼재씨뿐만 아니라 윤내현 교수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미 그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강단사학계는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고조선의 강력에 대해서 땅 덩어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게 고조선의 영역이 어디까지였느냐,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고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 가지 역사서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다르고 또 왜곡이 많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의 고대사가 사실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더 이게 재밌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봐도 제 얼굴은 좀 딱딱하네요. 참, 그렇다고 해서 얼굴을 뭐 성형을 할 수도 없고, 어쨌든 내용을 좀 더 재밌게 앞으로 꾸며보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올 한 해가 벌써 다 가고 있습니다. 세월 참 빠르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금이 지금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